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자산에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를 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투자 방식인데요. 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각 투자 중에는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직접 가지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만을 갖는 구조도 있어서 만일에 회사가 망한다면 투자금과 권리를 다 날리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수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각 투자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이런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앵커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이 플랫폼이 음악 저작권 자체를 분할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들이 청구권의 형태로 발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 청구권이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해당 플랫폼이 그동안 증권의 어떤 발행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데요. 증선위에서는 일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또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융위에서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셨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조각 투자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른 향후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그 어떤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이식과 좀 다르게 자산 자체가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기반한 청구권을 조각 투자 사업자들이 발행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려는 사업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증권에 해당되거나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규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저희가 이 샌드박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까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예외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면 조각 투자 사업자는 모두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어떤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투자한다라는 그 조각 투자 그 자체만으로는 규제 예외를 적용받을 정도의 어떤 혁신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라던가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기업이나 성장 가치에 나눠 투자한다는 면에서는 조각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대해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투자 대상이 되는 실물 자산 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 모델만의 혁신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사업자가 모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들립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요소들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도 어떤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과 투자자 보호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혁신은 어떤 불안전 판매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결국에는 좋은 산업과 시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의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어떤 증권의 발행 유통 규제를 다 준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조각 투자 사업이 허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구 조건이 새로운 요구 조건이라는 것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규제들을 모두 다 완화를 해주더라도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면 투자자의 자산과 사업자의 부실 위험을 절연한다던가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로 보관한다던가 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완화해 주기가 곤란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각 투자의 증권성 판단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과 알아봤습니다. 이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